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함수와 왼쪽의 함수 식과요, 오른쪽의 그림의 그래프를 알맞게 짝지어 보는 건데요. 자,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보면 밑이 1보다 크네요. 그럼 함수는 증가함수가 될 겁니다. 자,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증가함수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역과 니은이 바로 증가함수죠. 둘 중에 하나는 로그 2의 x고 나머지 하나가 로그 3의 x라는 건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값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2를 대입했더니 니은의 그래프의 함수값은 여기에 찍힙니다. 그리고 기역에 2를 대입한 함수값은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지점에 찍히죠. 로그 2의 x에 2를 대입하면 결과는 1이 나옵니다. 로그 3의 x에 2를 대입하면 로그 3의 2가 나오죠.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로그 2의 x의 함수값이요, 로그 3의 x의 함수값보다는 조금 더 크다라는 거니까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기역번의 함수가 바로 로그 2의 x의 함수고요, 니은번의 함수가 로그 3의 x의 그래프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로 1번의 그래프가 바로 기역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가로 2번의 그래프가 바로 니은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함수 전부 다 밑이 0과 1 사이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함수가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디귿 아니면 리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값을 딱 정해서 다음에 값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2를 대입해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2를 디귿번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여기에 함수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 지점이요. 그리고 같은 값을 리을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요. 로그 2분의 1의 x에 x자리에 2를 대입하게 되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로그 밑이 3분의 1인 경우 3분의 1의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3의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의 로그 2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큰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점을 지나는 이 디귿번의 함수가 바로 y는 로그 3분의 1의 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겠네요. 그리고 이 리을번의 함수가 y는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가로 3번의 함수가 리을 함수가 되는 거겠고요, 가로 4번의 함수는 디귿 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래프를 짝지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수의 대소 비교를 하시오.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를 판단해 보자. 자, 가로 1번 봅시다. 전부 다 밑이 3인 로그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수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밑이 3인 로그면 함수는 증가함수니까 진수가 커지면 y도 커지겠죠? 5와 7을 비교하면 7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1번은 오른쪽의 값이 왼쪽의 값보다 더 크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가로 2번은 조금 다릅니다. 자, 가로 2번 보시면은 밑이 0.1, 0.1, 0과 1 사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a 값이 밑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로그 함수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 함수죠. 자, 진수 2분의 1과 10을 비교하게 되면 10이 더 크죠. 그런데 이런 경우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가로 2번의 경우에는 오른쪽의 값보다 왼쪽의 값이 더 큰 값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부등호 방향 그대로,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부등호 방향 반대.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를 마치고 쏟아는 확인 문제에서도 3번과 같은 문제를 봤었어요.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는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지수함수에서 함수의 식을 보고 점근선을 바로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식을 보고 한눈에 점근선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핵심은 이 진수에 있습니다. 이 진수. 로그 함수에서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이 진수가 0이 되는 x값. 다시요. 진수가 0이 되는 x값. 그것이 바로 점근선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1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2가 되는 거예요. 가로 3번은 x는 0, 가로 2번은 x는 마이너스 1, 가로 4번은 x는 0. 이게 바로 점근선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에서는 식을 보고 바로 점근선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훨씬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로 1번입니다.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의 점근선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해볼까요? 이 y값이 이것이 0이 되려면 진수가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아마 3,0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3,0 대략 뭐 여기 정도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이런 점을 지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이 2예요. 1보다 크죠? 함수는 증가함수. 따라서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가로 2번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가로 2번입니다. 자, 가로 2번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대략 여기에 이 정도의 점근선이 존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y절편을 한번 구해볼까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이 0이 되죠. 진수가 1이니까. 그럼 y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 대략 뭐 여기에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밑이 5인 로그니까 함수는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고요. 그 다음 편의상 우리 x절편도 한번 구해봅시다. x절편. 이 값이 0이 되는 x값. 밑이 5인 로그니까 진수가 25가 되면은 이 로그가 2가 되어서 y값이 0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0을 지나게 되는 함수가 되겠죠. 24 조금 더 오른쪽에 있을 건데 뭐 편의상 이 정도의 24,0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함수는 증가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가로 2번의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가로 3번 그래프도 같이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에서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0, y축이 바로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가로 2번은요, 우리가 식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식을 좀 변형해 볼까 해요.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밑의 지수로 한번 보내볼까요? 그럼 식은 y는 로그 4분의 1의 x가 되겠죠.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가 옵니다. 그러면 함수는 감소함수가 되겠네요. 이것은 1,0을 지나는 함수니까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 4번 그래프 그리기에 앞서 이것도 식을 좀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식을 변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식이 나올 수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y는 로그 3분의 1에 지금 진수가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는데 x 로그 3분의 1의 x라는 식으로부터 이 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진수가 x자리 대신 x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됐습니다.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이 된 그래프겠구나. y는 로그 3분의 1의 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4번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점근선이 y축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원래는 밑이 3분의 1인 감소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원래 이랬던 게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대칭 이동이 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니까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x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3번에 4개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지수 함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로그 함수도요, 그래프의 기본형을 가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을 보고 어떻게 평행이동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칭이동이 되었는지를 알기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점근선, 식을 보고 바로 한눈에 점근선의 방정식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밑의 범위에 따라 증가와 감소인지만 볼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함수가 밑이 3분의 1인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그래프의 점근선 얘기가 나왔네요. 직선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때 실수 ab 값을 구하여라. 자, 아까도 봤는데요. 주어진 로그 함수의 식을 보고 우리는 바로 점근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x값, x는 a가 바로 점근선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구나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봅시다. 주어진 그래프를 보니까 함수, 로그 함수가 0,0을 지난다 라는 것 같아요. 원점을 지나네요. x 대신에 그리고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다. 0은 로그 3분의 1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아까 a의 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구했죠? 진수는 3 플러스 b. 자, 이 식을 정리하면 b는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4번의 정답을 구해봤습니다. a는 마이너스 3 그리고 b는 플러스 1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 문제 마지막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수의 대소 비교를 하는 문제인데요. 경우기의 방법과 승의의 방법으로 각각을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경우기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경우기는 로그 3의 4를 9를 미치로 하는 로그로 표현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의는 로그 9의 19를 3을 미치로 하는 로그로 나타내 본다고 하네요. 자, 먼저 경우기의 방법으로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밑이 3인 로그를 밑이 9인 로그로 바꿔본다라고 했으니까 밑변환 공식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3의 4는 이와 같이 바꿀 수가 있겠고요. 주어진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분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로그 9의 3은 로그 3의 제곱에 3과 같고 이것은 2분의 1 로그 3의 3과 같잖아요. 이것이 1이니까 분모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은 2 곱하기 로그 9의 4가 되겠구나. 이 2를 진수의 지수로 옮기게 되면 이것은 로그 9의 16이 되겠죠. 자, 이것과 로그 9의 비교하고자 하는 게 로그 9의 19잖아요. 뭐가 더 클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죠? 밑이 같으니까 진수만 비교해주면 되잖아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가 큰 값이 더 큰 값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승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승의는 밑이 9인 로그를 밑이 3인 로그로 바꿔본다고 해요. 9라는 건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식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아까와 좀 비슷한데요. 이 2가 로그 앞에 분모로 가게 되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가 될 텐데 이것을 진수의 지수로 옮겨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로그 9의 19는 로그 3의 루트 19가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4와 루트 19를 비교했을 때 루트 19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로그 9의 19가 로그 3의 4보다 더 큰 값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 그 단원의 소단원 확인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수학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들, 질문하고 싶거나 공부법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인스타 DM, 이메일 남겨주세요. 라이브 매스는 대한민국 수포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